19페이지 보시면 비유동 자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투자 자산은 말 그대로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요? 투자 목적. 근데 일반적인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우, 저희 회사 가셔서, 회사 가서 투자 자산 있으면 어떻게 하죠? 웬만한 회사들 투자 자산 없어요. 왜냐면, 원래 투자라는 건 빚져서 하는 거예요? 남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남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투자는 원래 빚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100% 성공이라는 게 없으니까. 90% 성공했는데 10%가 큰 게 터졌어. 이래갖고 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투자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중소기업을 다녔었지만 중소기업들 대부분 다 돈 벌어서 월급 주고 사장님 돈 쓰고 거래처들 돈 주고 이러느라 바쁘지 남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도 이제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다녔었는데 제일 나쁜 놈들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에서 대부분 중소기업을 어떻게 피 빨아먹냐면 최저 입찰제예요. 최고 입찰제가 아니고 최저 입찰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짜리 공사가 있어. 그러면 1억을 쓰면은 그 공사를 못 갖고 와요. 막 9,500, 9,300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갖고 오는 회사가 마이너스를 봐야만 그 공사를 갖고 올 수 있는 구조예요. 네, 그런 구조기 때문에 생각외로 투자 자산이 회사 가면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여력이 대부분 안 돼요. 중소기업들은.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단점.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은 유형의 뜻이 뭘까요? 뭐가 있다? 형태가 있다.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런 거 나와요. 유형 자산에다가 장황하게 쭉 써놓고 마지막에다가 형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시험은 진짜 글씨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말장난이에요. 무형은 뭐가 없는 거죠?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돈 버시려면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무형 자산. 카카오톡 돈 많이 벌고 있죠. 카카오톡 돈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카카오톡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늘리는 게 쉬워요. 삼성전자는 뭔가 하나 늘리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뭔가 하나 늘리려면 공장을 지어야 돼. 근데 공장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 지어야죠. 거기에다가 기계 넣어야죠. 또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뽑아야죠. 되게 복잡한데 카카오톡은 만약에 뭔가 하나 하고 싶어. 그리고 그거 관련된 프로그램만 짜갖고 만들면 끝이잖아요. 예, 그럼 그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국가에서 카카오톡이나 쿠팡이나 이런 쪽을 많이 막 제재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쪽으로 침범하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톡이 저거 포기했잖아요. 미용실 관련된 거. 미용실 예약하는 시스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카톡이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몇 개 포기해라 라고 해갖고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쪽으로 알고 있어요. 미용 쪽하고 몇 개 포기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카카오톡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약 대신해 주는 게 무료예요, 돈 받아요? 돈 받죠? 언젠가는 처음엔 무료로 해서 쓰다가 예,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확장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쉬워요. 카톡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잘 되면 좋긴 하지만 또 피해 보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든지 다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이게 잘 돼서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잘 되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무형은 뭐가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돈은 이쪽에서 거의 다 벌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물건 만들어서 물건 팔아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식당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식당 문 닫고 새로 열고 이런 게 많지, 한 식당이 오래되는 경우 보기가 과거보단 어때요? 어려워요. 저는 예전에 저기 많이 갔었거든요. 쿠우쿠. 근데 인천에 쿠우쿠 꽤 많이 없어졌어요. 저 다니던데 청라 없어졌죠. 그 다음에 저기 검단 쪽도 없어졌거든요. 저희 집이 검단에서 가까워요. 계양구인데 어쨌든 두 개 없어져 갖고 제가 두 군데 다 다니던 데인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저기로 갔죠. 부평역으로. 부평 쪽엔 아직 있더라고요.
가긴 갔는데 어떤 가까운 데가 좀 없어져서 안타깝긴 해요. 근데 그런 쪽이 타격이 컸잖아요, 요번에. 그 다음에 거기 19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있는데 얘는 그냥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 등등 그러면 나머지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건 나머지인데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그리고 타자가 좀 느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타자 연습은 조금 하십시오. 저희 시험이 엄청나게 타자를 잘 필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빠르면 유리는 합니다. 대부분 저보다 아마 잘 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5, 600다 쳤는데 지금은 한 300에서 40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한 20대 중반 때까지 그 사천성이라는 게임 아세요? 짝 맞추는 거? 제가 그거 참고로 다음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다음 게임 사천성 랭킹 27위까지 했었어요. 그때 거의 승률이 한 80, 70에서 80%? 네. 근데 최근에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은 손보다 눈이 더 빨라요. 그때는 눈보다 손이 더 빨랐거든요. 네. 이게 떨어져요, 계속. 그러니까 타자도 뭐 연습 안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유지하려면 꾸준히 치긴 쳐야 됩니다. 그리고 타자 뭐 연습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느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습은 하세요. 부채는 빚인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동하고 비유동. 그래서 몇 년 기준이라고요? 1년. 그래서 1년 안에 돈 갚아야 돼. 그러면 유동. 1년 이후에 갚아도 돼. 그러면 뭐요? 비유동.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참고로 빚은 그냥 뭐가 더 많든 적든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자본은 그냥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세요. 종류는 나중에 볼 건데 자본금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자본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자본금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종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세요. 그리고 넘기시다 보면 잠깐 22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22페이지나 뭐 23페이지처럼 사이사이에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안 풀 겁니다. 하나도. 아마 이론 문제 연습하면서 딱 한 문제만 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도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게 저희 시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많이 풀 거는 기출문제 위주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다 기출문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풀 겁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로 넘어오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기업의 경영성과 영업성적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수익. 그래서 수익이 돈 버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기 보시면 영업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영업 외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 팔거나 제품 파는 거. 그래서 제가 모든 반에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상품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살면서.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럼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런 건 아니에요. 글씨가 틀려요. 그건 저도 알아요. 네. 그거 말고 두 가지의 차이점.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예요. 제품은요? 네,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회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만들어서 파는 거.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실무 가셔갖고
요건 상품이야. 그러면 외부에서 사다가 파는 거고, 요건 제품이야. 그러면 우리 회사 자체의 공장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 그래서 요거 정도는 확실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시험도 시험이지만 회사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비용 보시면 비용이 돈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가 뭐냐면 우리가 팔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건의 원가를 뭐라 그래요?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 때 일명 파는 걸 매출액이라고 하는데 원가에다가 뭐를 붙여서 팔죠? 이익 붙여서 팔잖아요. 원가 그대로 팔면 망해요, 회사. 그래서 원가에 파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 말 중에 믿지 말라는 게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원가에 팔아요. 왜냐면 원가에 팔면요, 망해요. 100만 원짜리 10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나는 1원도 갖고 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물건 팔면은 결론은 나중에 문 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가에다가 뭐를 붙여요? 이익을 붙입니다. 왜냐면 이익 안 나면 장사 못 하니까. 또 조만간 저거 끝나잖아요.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나는 알게 됐죠. 일반적으로 만약에 10,000원짜리 음식이 있어. 그러면 평균 35%에서 40%가 원가라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의 원가가 한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나머지 거기에다 뭐 임차료도 붙이고 이익도 들어가고 직원들 월급도 들어가고 세금도 들어가고 해서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음식에 대한 원가는 한 30에서 40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높은 곳들도 있어요. 더 낮은 곳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판매비와 뭐라고 있어요? 관리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돈하고 뭐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관리하는 데. 그래서 판매도 하고 뭐도 해요? 관리도 해야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접대비도 있고 광고 선전비도 있고 쭉 많은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말뜻 그대로 우리가 판매하려면은 돈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직원들 월급도 해야 되죠. 직원들이 판매도 하고 뭐도 하죠? 관리도 하죠. 그리고 물건을 팔려면은 창고도 있어야 되고 상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돈이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시면 영업 외비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건 뭐냐면 우리 회사 영업과 관련 없이 돈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자. 대부분 회사가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출 받아서 하는 것도 어때요? 많아요. 그러면 대출 받았으니까 뭐 줘야 되죠? 이자 줘야 되죠. 그래서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는 회사야. 그러면 운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뉴스 뭐 자주 보시진 않겠지만 뉴스나 뭐 신문 같은 거 보다 보면 좀비 기업이라고 있어요. 좀비 기업이 뭐냐면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 회사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대부분 모회사가 있거든요. 돈 지원해주는 회사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거 갖고 이자 갚고 월급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운영되는 곳들을 일명 좀비 기업이라고 해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돈 벌어갖고. 그래서 영업과 관련 없이 돈 쓰는 걸 뭐라 그래요? 영업 외비용. 그 다음에 나머지는 쓸데없는 얘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37페이지. 보시기 전에 38페이지 먼저. 제가 아까 쪽지 시험 볼 게 3개라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질적 특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무제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래 8요소. 근데 거기에는 거래 8요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래 10요소로 외울 거예요. 외울 때에는. 그래서 요거는 죄송한데 2장짜리에 없어요. 근데 왜 없냐면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공부하려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엔 잘 안 내요. 그래서 원래는 거래 판료서인데 우리는 10가지로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리고 한 1분 정도 시간 또 드릴게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래 심리요소 10가지. 그래서 앞으로 왼쪽이라는 말을 회귀할 때 안 씁니다. 왼쪽을 뭐라 그러냐면 차변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차변.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에는 왼쪽 오른쪽이라는 말이 없어요. 왼쪽은 뭐라 그래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는요, 뭐든지 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원리 원칙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회계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신 분들은 회계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어떤 성향이냐면 좀 자유로우신 분들. 왜 그러냐면 이 회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거 갖고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업무 처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면 무조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했을 때 제일 힘드신 분 중에 한 분이 과거에 서울에서 일할 때 프로그래머예요. 그분하고 좀 대화할 때 힘들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밍하고 회계하고 좀 다른 게 회계는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거든요.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라고요? 12월 31일. 근데 대부분 프로그래밍은 값을 넣으면 결과값이 튀어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값을 넣고 결과값까지 바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면 그거를 이해하려면 몇 년이 필요한 거예요? 1년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리되는 공부인데 너무 답만 달라 그래갖고 그때 조금 힘들긴 했죠, 서로. 왜냐면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근데 그분은 궁금은 해. 근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건 또 아니야. 근데 나중에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프로그래머라 그랬잖아요. 자기네 회사에서 저걸 만든대요. 회계 프로그램. 근데 저렇게 하면 못해요. 저도 참고로 이쪽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에 총무직으로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돼서 없어졌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프로그램 얘기하면은 다 알 정도로 좀 유명한 회사였었는데 그 회사에서도 어떻게 만드냐면은요, 거기 팀장님이 종이에다가 프로그래머들한테 다 써줘요. 프로그램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적어주냐면 요 금액이 요 표에 몇 번에 가는 거야 라고 아예 써줘요. 다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그거 보고 여기 1번이 여기 10번이래 이렇게 연결만 하는 거지. 그분들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거 배우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를 혼자 다 하려고 그래갖고 그분은 좀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 잘하는데 회계까지 잘해. 그러면 축복받은 인물인 거죠. 그래서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차변은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줄어들면 어느 변에 써요? 대변에다가.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 그 다음에 부채가 줄어들면 차변, 그 다음에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 그 다음에 수익이 늘어나면 대변, 수익이 줄어들면 차변, 비용이 늘어나면 차변, 비용이 줄어들면 대변. 그러니까 거기 교재에는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 거예요. 발생이 증가해요. 그래서 발생이 뭐라고요? 증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내일 쪽지 시험 볼 세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중요한 파트 있으면 그 다음 날 또 볼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막 많이 보진 않을 겁니다. 한 10줄 전후 10줄도 뭐 많은 건 많은 건데 웬만하면은 그거보다 많이 보는 날은 한 번인가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한 번 빼놓고는 제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 오늘 다 외운다 그래서 우리한테 쓸모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누어서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외우시고, 특히 이거 중요해요. 이거 10개가 회계의 80%예요. 진짜로.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외울 땐 10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산이 종류가 몇십 개가 돼요. 부채도 종류가 몇십 가지. 그래서 그 종류하고 연결까지 시키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연습을 조금씩 할 거예요. 그 연습은. 그 다음에 다시 37페이지로 오세요. 거기 보시면 거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발생해야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회계라는 건 요게 회계예요. 좀 전에 요 10가지 있잖아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10가지 있었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늘어나는 게 증가죠. 줄어드는 게 뭐예요? 감소. 요거를 적는 게 거래예요. 그래서 이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 이 회계에서 거래로 인정이 되려면 요게 움직여야 돼요. 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늘어나거나 뭐 해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또 나머지는 보실 거 없고 거기 교재 제일 밑에 보시면 일반적 거래라고 있어요. 37페이지 제일 밑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일반적인 거래.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래가 아닌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공부하다 보면 다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은 거래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계약. 우리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계약할 수 있는데 계약한다 그래서 돈이 늘어나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줄어들어요? 아닙니다. 네. 뭔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없어요. 그냥 뭐만 한 거예요? 계약만 한 거야. 그럼 요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계약금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거래가 돼요. 왜냐하면 계약금 내는 순간 내가 갖고 있었던 돈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분이에요. 현금.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뭐라고요? 현금.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 돈 싫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놀러 갈게요. 제가 요즘 좀 슬픈 일들이 많아서 월말이 되면 통장을 보면 한 4만원, 5만원 이렇게 남아있어요. 잔고에. 요것저것 다 빠져나가면 한 4, 5만원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는 아니에요. 지금 적금을 좀 세게 붓고 있어갖고 통장에 남는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약속.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친구를 만났어. 오랜만에. 그러면 막 길거리에서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죠. 나중에 만나면 뭐 먹자? 밥 먹자. 밥 먹어요? 안 먹죠. 왜요? 다음에 안 만나니까. 약속만 했잖아요. 우리 약속이라는 건 지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안 지킬 수도 있죠. 계약도 똑같아요. 계약한 거를 지킬 수도 있지만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왜 가능하냐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문. 내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배가 고파갖고 치킨집 아저씨한테 닭 튀겨달라고 주문을 했어. 그럼 주문을 했지만 지금 늘어나거나 줄어든 건 없잖아요. 왜요? 아직 내가 닭을 받은 것도 아니야. 돈도 아직 안 줬어. 그러면 아저씨가 열심히 튀겨갖고 오셔갖고 내가 치킨을 받고 돈을 줬어. 그때는 거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치킨이 늘어나고 돈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회계에서 거래가 되려면 뭔가 늘어나거나 뭐 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관. 보관이라는 건 갖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늘어날 일도 없죠. 그리고 뭐 할 일도 없죠. 줄어들 일도 없죠. 그 다음에 채용. 채용이 뭐죠? 말 그대로 사람 쓰는 거죠. 채용은 거래가 아니에요. 왜냐면 채용했다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우리가 뭐 안 줬죠? 월급 안 줬잖아요. 네, 월급을 주면 그때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채용만 했다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코로나가 그래도 어쨌든 위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일자리가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그러니까 저희 수업 끝나고 원래 구정 지나고 나서 좀 사람을 좀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 끝나고 그때 되면은 어쨌든 취업 자리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타이밍상 나쁜 타이밍은 아니에요. 원래 취업 자리가 이때가 제일 없거든요. 구정 전. 구정 전에 사람들 잘 안 그만둡니다. 왜요? 보너스 주잖아요. 아니면 선물 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 때 잘 그만 안 둬요. 뭐 가야 되니까? 여름 휴가. 네. 그 다음에 추석 전에도 잘 그만 안 둬요. 왜요? 그때도 보너스 받고 네, 선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세 개의 타이밍은 그 전에 일자리가 없지는 않은데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왜냐면 추석 때까지 참았다가 구정 때까지 참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사표 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일단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건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간혹가다 연락 오는데 자주는 아닌데 회사 일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내 맘 같지 않고. 그래서 이럴 때에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떴는데 눈 뜨기가 싫어.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십시오. 무슨 고민이요? 그만둘지 말지. 근데 이 정도면 다니세요. 눈 떠졌어. 가야지. 억지로라도. 그러면 다니십시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눈 뜨기 싫어.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오면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만약에 현재 10달을 다녔어. 그러면 2달은 참으십시오. 뭐는 받고 그만둬야 돼요? 퇴직금. 근데 3개월째인데 가기가 너무 싫어. 그러면 그때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참고 하라 그랬는데 이젠 참고 하라고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뉴스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너는 그것도 못 참고 그것도 못 하냐. 그러면 참고 다니다가 나중에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또 과거보다는 그런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면 버티는 게 꼭 능사는 아니에요. 옛날하고 좀 달라서. 근데 그건 있습니다. 다음에 할 만한 걸 찾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그만두고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취업은 잘 됐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도 자격증은 10개 넘게 있었거든요. 학점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저는 이제 문제가 뭐였었냐면 제가 3년 동안 9군데 다녔다 그랬잖아요. 이런 생활을 하시면 단점이 하나 생겨요. 3년 동안 신입이에요. 왜냐면 3년 동안 쓸 경력이 없어요. 제가 그 3년 중에 제일 오래 다닌 데가 8개월 다녔거든요. 근데 8개월을 어디 경력을 써요. 그래도 못해도 몇 년은 써야 돼요? 1년은 넘어야죠.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웬만하면 한 군데 가시면 3년 이상은 다니는 게 좋긴 해요. 참고로 지금 여기는 8년째예요. 그리고 저 결혼할 때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 그 전에 고만뒀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저는 다 얘기하거든요. 저는 뭐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 예전에 3년 동안 9군데 다녔었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그게 제일 고민됐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결혼을 하면 어쨌든 본인도 벌어야 되지만 저도 벌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맞벌이 많이 하니까. 저희 이제 맞벌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고민이 됐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나였어도 만약에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툭 하면 그만두는 사람이야. 그럼 고민되죠. 그리고 나는 내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예전에 그 TV에 나와갖고 그 상담받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2년 동안 13군데 다닌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1등은 아니구나. 난 3년 동안 9군데였으니까. 근데 그분은 저보다 조금 더한 게 전 그래도 못 다녀도 일주일은 다녔는데 그분은 하루 만에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 얼마 안 다니고 그만둔다 그러면 이해는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이해만 하는 거지 인정은 못 해요. 왜냐면 그게 정답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다닐 수 있으면 그냥 다니십시오. 왜냐면 저도 일명 진상이라 그러잖아요. 직장 상사 중에 진상들이 있어갖고 그만뒀었는데 다음 회사 가잖아요. 업그레이드 된 진상이 나타나요. 예, 그러면 예전 진상이 그리워요. 진짜로. 그 다음에 또 그만두고 또 다음 회사 가잖아요. 그러면 또 업그레이드 돼서 또 나타나. 그리고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회사 갔는데 진상이 없어. 그럼 누가 진상이에요? 내가 진상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여기에선 제가 진상이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손 다 털고 제 것만 하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예전에 부원장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진상이었죠. 왜냐면 지나가는 선생님 잠깐 오세요. 그럼 맨날 일 주고 그랬으니까 제가 부르면 도망가요. 왜냐면 뻔히 잔소리할 거 아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진상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담보. 담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건 요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집을 살려면 내 돈 주고 사면 좋은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를 받아야 돼요? 대출을 받아야 돼. 근데 대부분 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담보는 뭐냐면 현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이 집을 강제적으로 경매로 해서 뭐 해버리죠? 팔아버리죠. 그래서 팔고 그 돈 가지고 돈 갚는 게 무슨 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내가 담보로 맡겨놓은 거지 이거를 사거나 팔진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자를 안 갚으면 이걸 담보로 해서 사고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38페이지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래의 무슨 성이요? 이중성.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 보시면요. 요게 뭐냐면 아까 제가 왼쪽이 차변이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차변. 그 다음에 오른쪽을 대변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차변과 대변은 똑같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차변과 대변은 똑같아야 돼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어쨌든 회사 가서 인수인계 받잖아요. 인수인계 받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차변에 1,000원이 있으면 대변에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00원. 네. 근데 차변은 1,000원이고 대변은 900원이야. 그럼 이거 무조건 틀린 거거든요. 그거 인수인계 받으면 잘못된 걸 인수인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전 담당자한테 받아내야 돼요. 뭘 받아내야 되냐면 이거 틀린 거, 뭐 때문에 틀린 거다라는 걸 받고 인수인계를 하던가 아니면 인수인계를 아예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잘못된 거 인수인계 받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처음부터 틀렸기 때문에 결과값은 뭐 할 거예요?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실무에서 중요한 거예요. 시험 때에도 중요하긴 한데 참고로 프로그램이 이건 잡아줘요. 차대변 안 맞다고 에러를 줍니다. 근데 이거밖에 못 줘요. 에러는. 나머지 에러는 사람이 잡아야 되는 거고 기본적인 차대변 안 맞는 에러는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래도 컴퓨터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42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계정 및 붕괴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계정이라고 있거든요. 예, 계정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계정보다는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 계정 과목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분계라고 있으시죠. 뭐라고 있으세요? 분계.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요 분계 연습을 할 거거든요. 네, 같이 할 거예요. 처음이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분계 연습을 할 건데 이거 못하면 시험도 못 붙고요. 회사 가서 일도 못해요. 왜냐면 회계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게 분계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진짜 잘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딱 한 명 봤는데 그분은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격리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 일주일 걸릴 걸 한 이틀이면 해결하더라고요. 그리고 습득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원래 이쪽에 관심이 많았대요. 회사 생활할 때 다른 파트였는데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른 분들보다 습득 속도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빨랐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좀 관심이 있었어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저도 압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상담은 안 했지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주변에서 요거 괜찮대.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쉽대. 참고로 쉬운 거 없어요. 쉬운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하게. 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뉴스에 그 회계,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커말 이런 거 관련돼서 한번 뉴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 하나가 뭐 그 자격증 아무나 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댓글에다가. 저 댓글 읽는 건 좋아하는데 댓글 잘 안 달거든요. 왜냐면 그 쓸데없는 체력 소비하는 데라. 솔직히 쓰고 싶었어요. 너 일로 와봐. 너 따나 못 따나 보자. 절대 공짜는 없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있어요. 주변 사람이 쉽다 그래갖고.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은 무조건 물어보면 쉽다 그래요. 근데 그거 왜 쉽다 그러는지 아세요? 나만 죽을 순 없잖아요. 너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근데 그것보다는 이건 있어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이쪽 공부 많이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쪽이 일자리가 되게 많아요. 장점은 일자리가 많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배우세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총무로 가셔야 되고, 남자 경리는 잘 안 뽑아요. 저도 남자 경리 한 적 있긴 있는데 이건 되게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 남자는 총무, 그다음에 여자분들이 경리직으로 많이 가는데, 어쨌든 총무든 경리든 회사에서 많이 뽑아요. 근데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어때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세지는 않아요. 근데 오래는 할 수 있어요. 왜 오래 할 수 있냐면은 이게 돈 만지는 거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자주 바뀌는 걸 안 좋아해요. 왜냐면 사장님도 돈 필요하면은 돈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돈 달라고 할 때 술집 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 뭐 이제 따로 뭐가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은 사장님이 좀 신경도 써줘요. 왜냐면 자기의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격리 직원 분들이. 왜냐면 어쨌든 돈 쓰려면은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그 돈이 다 좋은 데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술 먹는 데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안 바뀌는 걸 좀 좋아해서 내가 큰 잘못만 안 하고 우리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격리 직원이 그렇게 자주 바뀌진 않더라고요. 내가 나가지만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그런 좀 장점. 그러니까 장점은 좀 길게 할 수 있는데, 단점이라 그러면 월급이 어마무시하게 높진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근데 참고로 저는 그게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지금도 요 앞에서 떠들고 있지만 제 목표는 앞에서 60 넘을 때까지 떠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월급이 어마무시하게 안 세도 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주변에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보면 남자들이 제일 힘 떨어질 때가 언제예요? 일 그만뒀을 때거든요. 왜냐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제 남자들이 좀 뭐 여자분들도 책임감이 강하지만 남자분들 중에서 이제 책임감이 좀 세신 분들은 돈 못 벌어오면 그때부터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실제 보여요, 그렇게. 그래도 저는 어쨌든 좀 오랫동안 한 70대 때까지 수업하는 게 목표긴 한데, 제 주변에 70 넘어서도 수업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단점은 술 먹고 수업하세요. 종종. 힘들어서. 앞에서 떠드는 게 힘들거든요, 생각외로. 그래서 종종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수업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음주 수업을 많이 하셔서 수업은 잘하세요. 이제 종종 술 드시고 하시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60대 중후반까지 하셨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있어서 그래도 좀 오래 할 수 있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마지막 시간에는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 한 장짜리 있죠. 그거 피시면 돼요. 마지막 시간에 교재 안 보고 그 한 장짜리 문제 푸는 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장짜리는 저하고 같이 풀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 끝나면 다른 걸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계 연습을 앞으로 할 건데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분계가.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나갈게요. 45페이지. 그래서 45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재무상태표 계정의 기입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입 방법 보시면은 자산 계정이라고 있는데 그냥 이거 외우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자산 계정이라고 해놓고 차변에 자산의 뭐요? 증가.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요? 차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이요? 대변. 여기 있잖아요. 증가는 어느 변이요? 차변. 그 다음에 감소는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종종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자본 증가 어느 변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변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대변. 근데 이게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나와야 돼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2초 안에. 근데 어떤 분들 수익 증가 물어보면 10초 후에 나와요. 왜냐면 자산 증가부터 시작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구구단 외웠죠? 네. 구구단 물어보면은 빨리빨리 튀어나오죠.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왜냐면 이 10개가 제일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밑에 있는 거 다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그리고 오늘 하는 것 중에서는 그 내일 쪽지 시험 보는 3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기억 안 나도 지장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머지들은 뒤에 가서 또 합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있어요. 무슨 원리요? 대차 평균의 원리인데 얘도 결론은 이거예요. 차변하고 대변은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자기검증 기능. 자기검증 기능. 그래서 내가 검증하는 거예요. 뭘로 검증하냐면 봤더니 차변하고 대변하고 똑같네. 그러면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차변하고 대변하고 다르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분계인데 좀 이따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거기 밑에 보시면 분계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다 쓰고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다 쓰고 그 문구니까 그거는 외우시면 다 해결이 되실 거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안 하는 49페이지. 요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내일 보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전기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전기가 뭐냐면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장부 작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부를 사람이 만들어요? 컴퓨터가 만들어줘요? 컴퓨터가 만들어줍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장부를 배웠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종종 슬플 때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그 생년월일 볼 때 간혹가다 슬플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슬픈 건데 뭐냐면 제가 자격증을 96년도인가 97년도에 처음 땄거든요. 근데 요즘 오시는 분들 중에 2000년생들이 종종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첫 자격증 딴 거보다 늦게 태어나셨네.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를 뭐 한 거죠? 먹은 거죠. 그래서 3년 전에 시험 보러 갔을 때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 보러 가는데 3년 전에 시험 보러 갔을 때 옆에 있는 분 거 생년월일 보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시험 그만 봐야 되나? 왜 그랬냐면 옆에 있는 애가 2004년생이었나? 그러니까 좀 젊으신 분들하고 시험 보는데 간혹 가다 그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거 따봤자 돈도 안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여요. 왜냐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따야죠. 왜냐면 나중에 또 그거 갖고 먹고 살 수도 있으니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안 해요. 전기에다 안 하고 전기라는 작업을 안 하고 지금은 프로그램에다 뭐 하세요? 입력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직도 장부 쓰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 재작년엔가 한 분 연락 온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취업이 됐는데 면접 보고 인수인계하러 갔더니 그 회사는 엑셀도 안 쓰고요. 다 장부에다 적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요즘 장부 가르쳐 주는 데가 없거든요. 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분한테 배우시던가 아니면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던가. 왜냐면 저도 장부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보면은 어떻게 썼는지 남들보다 빨리 캐치는 할 수 있는데 솔직히 기억은 안 나요.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에 그 아까 드렸었던 한 장짜리 있으시죠? 네, 그거 펴놓으시면 됩니다.